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네,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네, 비주얼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 다음에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스크 쓰고 나오셨네요. 네. 예. 뭐 최근에 코로나19 검사 혹시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지난 월요일에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음성 나왔습니다. 음성 네. 나왔어요? 네, 제가 뭐 특별하게 접촉자를 만나거나 네. 동선이 겹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주말에 이제 좀 몸이 좋지 않고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보면 일단 아프면 네. 뭐 쉬고 자가격리하라 그래서 예. 좀 봤는데도 계속 안 좋아서 월요일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네. 그 1339 그 전화를 했더니 예. 일단은 그 뭐 이렇게 증상을 어떻게 판별을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네.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당일 바로 검사 결과가 5시간 만에 나오더라고요. 빨리 나왔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뭐 흔히들 요즘 검사들 많이 하시니까 예. 그 뭐 이 코에 면봉이 들어가는데 뭐 뇌 끝까지 닿는 느낌이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던데 예, 그렇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예, 뭐 이비인후과에서 코 검사할 때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정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전후사정은 얘기를 안 해주고 저보고 예. 가까이 오지 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를 만났는데 누가요? 저 윤현숙 기자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이가 제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만났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저는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사실 혹시라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금이라도 그럴까봐 아니 전후사정도 반 장난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예. 저리가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뭐- 가까이 오지 마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뭐 혐오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저도 증상이 예. 뭐 강한 것도 아니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네네. 지금 워낙 사태가 엄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자는 마음에 검사를 받게 됐고요. 예. 그 직접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의료진들이 더운 날씨에 방호복 입고 고생하시는 거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네.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예. 제가 갔던 곳은 제가 이제 한 군데만 갔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보통 다른 뭐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는 그 뭐 비닐장갑이라던가 뭐 네네. 개인 용품도 이렇게 좀 나눠준다고 하던데 제가 갔던 곳은 그 나눠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민감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혹시 이런 검사 받으러 가실 때 본인 장비를 가져가라. 본인 뭐 소독제나 네네. 비닐장갑, 볼펜 같은 것도 좀 챙겨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동행하시는 경우에는 아이 주민번호를 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니까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미리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니까 그 보건소라든지 그런 어떤 진료소 이런 데 보니까 거의 직원들 밤새 많은 분들 항상 있고 고생 많더라고 보니까 네. 요즘 특히나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네네. 그리고 소독을 한번 사실 그 환자들이 예. 오고 갈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혹시나 뭐 민감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증상이 없지만 나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좀 불안하다 예. 하시는 분들은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검사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미리 예약을 하면 예약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월요일에 예. 그 다음 주 검사를 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이 과정 중에서 무증상자 한 명도 찾기도 했다고 하니까 무증상 그래요? 확진자 찾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너무 어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네. 이런 깜깜이 환자가 확진들이 많죠. 많이 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조심하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공유를 하게 됐고 그 뭐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별적인 네. 경험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합시다. 예, 기자. 네. 자, 이번 주 기자 사랑방에 뽑은 첫 번째 스토리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주 한 정치인이 마스크 때문에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망사 마스크를 쓰고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8월 20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주제는요. 초대받지 못한 마스크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본을 방문을 하면서 정은경 본부장을 만났는데요. 그때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속에 나온 김미애 의원의 마스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입모양이 훤히 보이는 검정색 망사 마스크였는데요. 아하.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왜 마스크로 멋을 내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실수로 마스크냐, 그런 마스크가 비말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타하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김 의원이 댓글에 자신이 착용한 마스크의 상표와 또 편안한 숨쉬기, 뛰어난 통기성이라고 적힌 포장지 사진을 올렸고요. 네. 초미세입자 97.1% 효율이라는 문구까지 보여줬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뭐. 네, 그렇군요. 자, 통합당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도 이전에 망사 마스크 썼다면서 김미애 의원을 두둔했다고요.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썼던 마스크는 또 하얀색 망사 마스크였는데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 간에 망사 마스크 논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하얀 망사 마스크를 썼는데 이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에 그 서울중앙지법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면서 쓴 마스크인데요. 이때 뭐 같은 날 정 교수도 같은 제품을 착용을 했고요. 네. 조국도 쓴 망사 마스크를 왜 야당 비대위원은 쓰면 안 되냐? 민주당은 마스크조차 내로남불이냐? 이런 댓글까지. 자, 들으신 것처럼 미래통합당 소속 김미애 의원이 망사 마스크 때문에 사과를 결국 했습니다. 그렇죠? 네, 26일 저녁 늦게 페이스북에 뭐 이유가 어찌됐건 국민 앞에 서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게 망사 마스크를 써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부족한 처사라고 사과를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망사 마스크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입부분이 망사로 된 마스크인데요. 예. 뭐 조금 일반 마스크보다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비말 차단 마스크나 이런 거 쓰는 분들도 많고 조금 통기성이 좋다라고 업체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일부러 찾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식약처장이 명확하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김미애 의원이 이거 써도 되냐,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물었더니 네네.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약 외품으로 마스크를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제품은 의약 외품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서 이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식약처에서 보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네네. 얘기를 했죠. 정확히 말하면 가격도 비싸던데 이게. 예, 뭐 10,000원 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게 왠지 성능이 괜찮을 거라 같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게 뭐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이게 뭐 효과가 나쁘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고 예,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단 보기에 망사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이게 과연 제대로 검증하면 이게 안전할까라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길게는 2022년까지 마스크를 못 벗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면 내후년까지 계속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 답답하죠? 이게 과연 내후년이냐? 이게 확실한 백신이 나와야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예. 언제까지 간다 이런 식의 사실 엄포성 예측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이게 개인의 견해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기사를 제가 쭉 내용을 훑어봤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올드보이 군만두 네. 그때 갇혀서 먹을 때 15년이라고 처음에 예. 말해줬으면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처럼 예. 차라리 앞으로 2년이면 확실히 끝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감당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알다시피 문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반면에 사실은 이 코로나19와 대조적으로 다른 질병, 유행성 질병들은 상당히 잦아든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 개인 위생에 대한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들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발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다만, 실제로 예. 코로나 오기 직전에 보통 우리 때 겨울철이니까 독감철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망자가 사실 많은 질병이거든요. 그런 질병인데 이제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이제 그렇죠. 평년보다 훨씬 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독감 같은 그렇기 경우는. 때문에 네. 위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보건 환경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 의사들의 이제 집단 휴진 때문에 병원을 못 쳐서 이제 죽는 사람도 나왔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는 건 코로나가 뭐 끝나지 않을 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2020년을 상징하는 모습이 네.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아닐까. 아,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우리가 뭐 SNS 같은 걸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쓴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마스크를 벗은 사진이 올라오면 굉장히 몰상식하다라고 이제 비난을 들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어디서 노래방 같은 데서 영상 올렸다가 야 지금 니네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야 이러면서 그 급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20년 하면 이 마스크를 빼고는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계속 차고 다니다 보니까 피부 질환 같은 거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거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거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되면서 사무실 같은 데서도 거의 다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드름이라든가 접촉성 피부염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민감한 사람들 많고요. 특히도 그렇죠. 네네네. 이게 아까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이게 코로나를 오페라에 비유를 해서 이게 네네. 5막까지 갈 것 같다. 긴 길다. 오페라를 또 인용했더라고요. 예, 1막은 우한에서 온 뭐 처음에 환자가 오고 한 2월까지가 1막이고 대구 신천지 사태가 2막이고 뭐 지금 이제 3막인데 3막이 지루하게 길게 갈 거고 겨울 2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막이 이제 이번 겨울 네. 추워지고 이제 독감하고 겹치는 시기부터가 피크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내후년까지는 뭐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출근할 때 보통 이제 제가 보통 매일 아침 방송이 있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빨리 달리지 않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막 달리다 보면 이 마스크 안에서 땀이 막 나가지고 땀이 고이더라고요. 뭐 땀도 문제지만 호흡 자체가 잘 안 되죠. 저도 헬스클럽 다니는데 헬스클럽에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체력 테스트를 받는 건지 내가 심폐량 테스트 받는 그런 느낌? 이게 운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요즘 헬스클럽 안에서 마스크 쓰고 합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한 지. 아,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근데 또 이제 마스크를 안 써서 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사실은 째려보기도 하고 노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요. 때로는 이제 우리 사실 대중교통 안에서 이렇게 안 쓴 사람 보면 이제 누군가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갈등이 엄청 많죠. 뭐 지금 저 동영상이 또 굉장히 큰 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이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왜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제 왜 똑바로 써라라고 이제 시민들이 지하철 안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그 시민들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이제 돌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50대 남성이라고 그랬죠. 그 남성에 대한 이제 비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몰아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어쩌다 이제 실수해서 마스크를 만약에 벗고 탔다라고 하면 최소한 고개 숙이고 미안해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게 이제 맞을 텐데 희한하게 요즘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보면 적반하장격으로 꼭 그런 사람들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더란 말이에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서둘러 나오느라고 제가 깜빡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기 직전에 바로 그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간신히 빨리 사서 전 차고 올라갔는데 늘 예비로 가방에 하나 정도 더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그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이런 문제로 지금 서로 마찰이 돼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4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수된 것만. 네네네. 그렇죠? 그중에서 경찰이 한 151명 정도를 검거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5, 60대가 좀 많았다고 하고요. 이런. 남성이겠죠?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성도 있긴 있어요. 16분 정도가 여성으로 뭐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제 대중교통 내 이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뭐 기사를 폭행한다든지 또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사건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고 하니까 이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좀 마스크 착용을 불편하더라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외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금지시켰는데 만약 안 쓰면은 그 바로 저기 폭행이 들으면 그 바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경찰이. 자, 근데 뭐 엄마들도 자 우리 또 윤 기자는 또 자녀 학생. 네, 요즘 아이들 되게 불쌍하죠. 마스크 벗지 말라고 뭐 신신 매일매일 당부하고 있죠. 아이들도 근데 이제 또 참 적응이라는 게 무서운 게 처음에는 이제 참 쓰기들 힘들어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래요? 네, 나갈 때 또 찾아서 쓰고 또 손 같은 것도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이렇게 열심히 먼저 시키지 않아도 씻는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자녀들한테 뭐랄까 이제 이게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그럼요. 배울 수 있는 또 계기로 볼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네. 그렇죠? 마스크가 이제 우리 뭐 백신이 곧 나오네 어쩌네 그런 얘기 하는데 백신이 만약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 마스크만큼 또 좋은 뭐 방비책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럼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100% 예방할 백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예. 사실상 백신보다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 앞서 뭐 이광준 교수도 말했습니다만 이 기존에 이제 독감 백신이라는 것도 네. 한 50% 정도 효과를 네네네.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100%는 없는 거죠. 예. 다른 백신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만약 감염자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전파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쓴다고 해도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퍼지는 효과 있잖아요. 네네. 비말이. 이걸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이제는 사실 이게 상식이 됐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말만 막아도 효과는 크기 때문에 네. 이 나 스스로 감염자일 수 있다는 이 인식이 필요하고 이 또 특히 저희가 이제 마스크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이 마스크를 많이 쓴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네. 쓰지 않았던 미국이나 유럽이 타격을 네. 훨씬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백신보다는 당분간 마스크를 가장 중요한 그 방역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분간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우리 몸의 일부처럼 꼭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크 이렇게 계속 끼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 뭐 이런 뭐 턱스크라고 하나요? 뭐 턱에 피스크라고도 하고 이제 정광훈 스타일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마스크를 쓰는 방식 뭐 마스크 뭐 패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새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럼 마스크 예. 자체가 되게 화려하게 예. 디자인성을 가미해서 나오는 것도 많고요. 예. 마스크 스트랩이라고 이렇게 안경 이렇게 귀에 줄 걸치듯이 마스크를 이렇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예. 이렇게 끼고 그런 게 벗기 있어요?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게 목에다 이제 걸고 있다가 이렇게 예. 딱 걸 수 있도록. 아. 근데 벗을 때는 밑에 밥 먹을 땐 밑으로 내려놨다가 예.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고 있다가 네네. 다시 이렇게. 뭐 마스크만 따로 보관하는 뭐 보관함도 나오고 또 네네. 뭐 아, 마스크, 소독기는 제가 봤어요. 네, 소독하는 그런 거. 것도 있고요. 네네.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뭐 전용 화장품이라고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좀 계속 써야 되는데 네. 또 메이크업을 네. 해야 되는 분들은 뭐 눈화장을 좀 더 강조를 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덜 묻어나는 뭐 틴트나 네. 픽서라고 해서 메이크업을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도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성들은 보니까 뭐 사실 코로나19 덕분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할 필요 없어서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여기 코 위로 이렇게 눈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도 뭐 위는 윤 기자도 그래요? 어쩔 때 가끔 그럽니다. 아, 네.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스크 재활용 소독기가 이제 얼마나 예. 저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검증됐고 괜찮다라고 그러면 네. 저도 이제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 KF94 마스크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일회용처럼 쓰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수많은 발생하는 쓰레기 어떡할 겁니까? 네. 특히 저는 이제 바닥이나 이제 뭐 전단지함 같은데 이제 버려진 마스크를 보면 되게 공포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수술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스크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느껴져요, 사실은. 저게 어디에 네네. 썼던 마스크일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을 만에 되돌아본다. 어떤 기억이 떠오를까요? 글쎄 뭐 일단 마스크 쓴 내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날 텐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한 지하철역에서 남녀가 마스크 없이 밀착을 했다라고 이제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예. 글을 올려놨더니 거기에 붙은 댓글이 그 예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에서도 아, 예. 철조망 키스신이요? 그러고 나서 철조망 키스를 하고 나서 네. 이후 남녀는 서로 만날 수 없었다. 라는 이제 그런 댓글을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 뭐 이를테면 뭐, 저 옛날에 그 TV 드라마 뭐였죠? 응답하라 뭐 그런 거죠. 예. 응답하라 2020 하면은. 아, 다들 마스크 쓴 모습만 네, 나오겠네요. 네. 화면 그러니까요. 가득히. 그러니까요. 자, 마스크 착용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사랑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여성 혐오와 창작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화가 기안 84가 연재하는 웹툰이 여성 혐오 내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웹툰 연재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까지 또 나쁜 검열을 중단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여럿이 있는데 자 들어보겠습니다. 8월 26일 YTN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상황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뭐 웹툰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재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문단에서 나가도록 한다든지 연재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입장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그 상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여성 비하적이고 기본적인 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이건 충분히 퇴출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첨예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이 상황을 두고 불쾌감을 표현하는가 저는 양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쩌면 이거는 둘 다 불쾌감이라기보다 일련의 양쪽의 우려와 염려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집단무의식처럼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이번에도 다시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하나는 그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비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민감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작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될 것인가 란 두 개의 주제가 사실 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인데 이게 지금 부딪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어떤 기안 84라고 하는 인물 자체에 집중돼 있긴 하나 사실상의 주제는 더 폭넓고 그다음에 더 첨예한 주제라고 봐야 되겠죠. 폭넓고 첨예한 주제다. 네, 그 신 기자와 윤 기자 이거 기안 84의 웹툰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만화책 세대이기 때문에 웹툰은 거의 본 기억이 없고요. 다만 이제 기안 84는 이제 그 MBC의 그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채널 요즘 돌리다 보면 보통 한 10군데 정도에서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봤습니다. 누구인지는 아는데 좀 엉뚱한 캐릭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캐릭터인가 보다. 저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는 본 적이 있어요. 기안 84는 사실 웹툰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작가예요. 복화학광 이번에 문제가 된 작품뿐만 아니라 원래 그 전에 연재했던 패션왕 같은 경우에 영화화 되기도 했고요. 예.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복화왕이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 논란이 된 작품이? 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문제가 된 에피소드는 광어인간이라는 뭐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극 중에서 이렇게 이 업무 능력이나 뭐 스펙이 되게 부족한 20대 여성이 뭐 애교의 힘으로 능력의 부족을 뭐 메우려고 회사에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또 뭐 취업을 그 정규직으로 못 하는데 이게 회사 상사하고의 성관계를 통해서 정규직이 된 듯한 암시를 주는 뭐 장면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회식 자리에서 배 위에 이렇게 조개를 올려놓고 부수는데 이걸 뭐 인상적으로 본 팀장이 뭐 합격을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해당 장면이 뭐 조계에서 개로 수정이 되고 뭐 이런 대사도 암시했던 대사도 좀 수정이 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뭐 사과문도 좀 냈어요. 여성 캐릭터가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넣은 건데 좀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다.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하다. 저도 그 커트만 이렇게 뭐 이렇게 빼놓은 걸 봤는데 뭐 대부분 다 보셨겠죠. 뭐 그게 박제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귀여운 그런 인상을 주진 않던데. 그러니까 본인의 기안 84의 주장은 수달이 이렇게 조개를 돌로 이렇게 해갖고 먹는 모습을 약간 좀 겹치게 연출을 했다. 어머머처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여성 혐오다 이런 주장이 비판들이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나쁜 검열이다 표현의 자유 이거를 훼손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웹툰 본사 앞에서 이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그리고 만학의 성폭력대책위원회 유니브페이미 등 이 단체들이 기안 84의 웹툰 연재를 중단하라고 이제 여기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고 방주됐던 혐오할 자유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고 MBC 예능 프로그램에 이 나 혼자 산다의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또 이게 검열이다라고 해서 반발도 있었거든요. 이 풀하우스라는 이 히트작을 만들었던 원수연 작가는 이 검열이다. 그리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치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를 보는 듯하다라고 비판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양쪽으로 엇갈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인종 등 각종 혐오에는 반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 검열은 또 이제 문화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풍자로 보는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객관의 잣대를 대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범죄성을 따져봐야 된다. 범죄 여지가 있느냐 아니냐 네.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것도 또 애매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또 빌런에 또 열광하지 않습니까? 선한 주인공보다는 네. 또 그런 악당들에 또 열광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학이나 이런 작품에 있어서 이 검열 문제는 상당히 네. 까다로운 화두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기안84의 이 웹툰 독화광 보니까 15세 이용 가 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 이제 선정성 등 이제 문제가 있다면 예. 등급을 올리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18세로 올린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하지만 요즘 15살이 네. 예전 15살 같습니까 어디? 예. 뭐 금지된 것을 수진 기자 15살 때하고 많이 다르죠. 네.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막느냐. 네. 제가 보기엔 유튜브는 이거보다 더 하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자극적인 것에 더 흥미를 갖기 때문에 네.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빛의 속도로 이런 걸 카톡 같은 걸 통해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1시간 반짜리 영화를 보자 그러면 거절을 해요. 네. 집에서 보는 것도 물론이고 극장에 가서 보는 것도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막 가야 될 정도인데 예. 아이들이 그만큼이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네.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전파하기 때문에 네. 네. 이 15세 이용가 등급 이걸만 갖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된 경우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안84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여러 작품을 통해서 꾸준히 혐오를 유머 소재로 사용했던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 받아왔고요. 네. 외국인 근로자 비하라던가 장애인 비하 이런 비판을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표현이 서툴렀다든지 아니면 뭐 네. 재미를 주려다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번 사과도 그와 비슷한 연장선에서 수준에서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비판이 계속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네. 그런 적이. 자, 이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그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책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윤은숙 기자 앞에 뭐 책이 한 권 있네요. 그 책입니까 혹시? 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번에 이렇게 예. 논란이 됐던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아, 그래. 그게 몇 살짜리들 볼 책이에요, 원래? 이게 나다움 예. 어린이 책 사업에 네네. 이렇게 선정됐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책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여가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네. 이 초록 어린이 재단하고 또 민간 기업하고 손잡고 이렇게 좋은 그 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등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요? 네, 그 중에 문제가 된 책은 지적받은 책은 7권이고요. 그 중에 네네. 한 권이 이 책입니다. 아, 그래요? 미래통합당의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서 이 책들이 동성애를 미화한다, 뭐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네네.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5개 초등학교에 배포됐다가 회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뭐 퍼진 그런 책은 아닌데 네. 일부긴 하지만 아무튼 뭐 고객이 짜다 이러면 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한국에서는 못 쓰게 된 그 학교에서는 못 쓰게 된 교재가 된 것 같은데 이 책은 사실 1971년도에 덴마크에서 출간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덴마크 문화부에 그의 아동 도서상을 받기도 했고 여러 나라의 이제 인권 교재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의 것들이 이제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971년도 덴마크의 인식과 예. 2020년도의 대한민국의 인식이 네. 아직까지 아. 맞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이 인식의 차이가 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저는 좀 아쉽지 않나.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책이 사실은 네. 보면 그 아이가 생기고 출산하는 과정을 해부학적인 그림,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로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교육을 하는 네. 책인데요. 네. 이거 직접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일을 직접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몇 년 전에 아는 분이 좋은 성교육 책이라고 추천해서 구입을 해서 근데 제가 봐도 좀
너무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가 그래요? 어리기도 하고 해서 책장에 놔뒀던 책인데 이번에 이게 논란이 되고 해서 또 방송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오는데 아이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림책이니까. 좀 당황했어요. 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고 제가 아니, 나중에 좀 더 크면 보여줄게 했더니 얘가 더 이렇게 좀 자꾸 보고 싶다고 졸라서 좀 순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저께 보여줬어요. 근데 책을 읽어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부의 몸의 결합 이론보다 아이는 저 네. 뒷부분에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커 나가고 또 예. 출산하는 과정 그 부분을 굉장히 예.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다 읽어주고 나서 책장을 딱 덮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목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가 성교가 아니고 예. 임신과 출산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받아들이는 어른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이 참 다르구나. 네. 그래서 기사에 소개된 어떤 짧은 한두 장의 문구들? 그림만 보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기는 한데요. 네. 한번 만약에 이 책을 보고 싶은 예. 한번 논란이 됐으니까 한번 예. 천천히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한번 보시고 이 책을 내가 만약에 아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면 쓸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쓴다면 어느 선까지 설명하고 뭐 어디까지 보여줄지 또 어느 나이의 아이들한테 보여줄지 좀 네. 부모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라에서 이미 좋다라고 검증이 됐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두 페이지짜리 그림을 가지고 네. 야 이거 되게 자극적이네 이런 거 우리 애들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진짜 윤영숙 기자 말대로 네. 전체 다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셔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것과 아이들 눈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저게 무슨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초등학생들 아마인 것 같은데 그 정도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은 있어요. 이걸 불편하게 느끼시는 마음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딱 봤을 때 막 아주 좋다, 뭐 아주 나쁘다 이렇게 딱 한 가지 표현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네. 또 유럽하고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볼 수 없고 여기 좀 그 재미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노골적인 표현이 불편하다라는 댓글도 실제로 이 책을 사서 본 분들 중에도 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 책을 선정을 해서 할 때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파주의 한 도서관에서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걸 했던데 그래요? 이 책을 앞에다가 가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네. 본인들도 이 책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고민을 했다.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면 임신 출산에 아주 사실적이고 적확한 설명이 되어 있고 미디어에 왜곡된 성묘사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성교육이 단순히 이 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성행위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다른 책들과 함께 같이 보라. 그리고 부모가 이 책을 아이한테 읽어줄 때 뭐 먼저 부모가 이 책에 대해서 읽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말해주고 혹시 아이가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당황스러우면 좀 더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답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불편하다고 배척하기보다는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 책을 성교육 교재로 활용하거나 혹은 활용하지 않더라도 네. 성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지점으로 그런 가이드를 주었더라면 이번 그 여가부에서 이걸 다 회수를 하고 네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네네. 그런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나 좋은 방법으로 논의가 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책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뭐 임신 뭐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 동성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동성애를 미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 그렇긴 한데 미화라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혐오와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는 예. 말아달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었겠지. 설마 그걸 가지고 뭐 네. 권장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 책이 유럽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동성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떤 관용하는 그런 분위기 사회에서는 이걸 그렇죠. 예, 거기서 온 책이기 때문에 이걸 담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가부에서 이 책을 다 회수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책이 사실 뭐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뭐 비치할 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 이게 네. 뭐 여가부에서 회수했다 뿐이지 뭐 예. 일반 서점가에서 판매 금지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대로 있잖아요. 예. 자, 그럼 뭐 이제 방금 우리 논란이 된 책도 있지만 뭐 아까 또 우리 웹툰 얘기도 했었고 앞으로 정말 시대가 갈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된대. 그래서 이제 뭐 작가 스스로도 어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각을 하고 예.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네. 그리고 성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다만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 네. 예를 들어서 느끼한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자체도 네. 성희롱으로 예. 다 지금 간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네. 그런 선을 좀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제 친구 아들 대학생인데 요즘에 연애는커녕 대중교통을 타면 가방 앞에 메고 예. 손 모으고 피해의식이 엄청나요. 그래서 남성을 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도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사실 한국 부모들은 여전히 성교육과 관련해서 되게 어렵다, 부끄럽다. 그래서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예. 저희 부모님 때나 저희 때나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네. 사실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다 또래 집단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래 집단은 어디서 관리하느냐. 그건 결국 학교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뭐 아까 저 책이 아닐지라도 다른 책이라도 예. 뭐 통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요즘 워낙 영상 매체들이 범람하고 아이들이 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입견이 낮은 성에 대해서 선입견이 낮은 네. 그런 나이가 어릴 때 오히려 예. 부정확하고 어떤 이상한 부정적인 내용 접하기 전에 선입견으로 잘못 들어가는 네, 그래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이런 태도를 갖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책이나 이런 교재들로 성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유튜브를 보느니 차라리 저는 아까 그 책을 네. 권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전라도의 한 학교에서 바나나 콘돔 실습 사례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네.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바나나에 콘돔 띄우기 실습하는 걸 학부모들이 되게 항의를 해서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결론이 뭐 여가부나 교육청에서 약간의 디테일에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의견이 네. 수렴되었던 게 뭐냐면 전 이게 되게 좋은 우리 하나의 성교육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네. 교육과정 안에 피임 등의 이 성교육이 수업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했다. 네. 또 실습하는 것도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아주 적절했다. 근데 다만 의견을 조금 더 수렴했었으면 어땠을까. 또 모형을 정확한 걸 쓰질 않고 음식을 네. 활용한 건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아서 이런 식의 의견을 내어준 게 우리의 어떤 성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좀 갈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N번방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우리 사회의 정확한 성교육 시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나다움 책 관련된 논란도 좀 불편하니까 배척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교육에 대한 좀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그렇죠.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기자사랑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신웅진,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기자사랑방 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안84 논란을 계기로 이제라도 K-웹툰 작가들도 성인지 감수성 자문해봐야겠죠. 마스크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인류를 괴롭힐 바이러스는 코로나19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 눈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994년에 나왔던 짐 캐리 주연의 코믹 영화 마스크의 주제곡 가운데 한 곡인 헤이 파추코 들으시면서 황보선의 스토리 토요일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